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6월 8일 토요 경마 10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월초 경마에서 출전 두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능력이 우열이 좀 드러난 경주도 몇 경주 있긴 합니다만 역시 곳곳에 복병은 도사리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추천 경주는 3경주, 5경주, 그리고 후반에 8경주와 9경주 연속해서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1경주부터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선마 6등급의 1300m 경주입니다. 5번마 천하여제, 2번마 백색광채, 요 두 마필이 대기를 팔리는 그런 레이스죠. 그 밖에 1번 원더풀 팡팡, 원더풀 팡팡도 만만치 않게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여기에 6번마 PK 군항, 여기에 9번마 최강 매직 이런 마필이 팔리죠. 천하여제는 지난번에 이제 유일하게 입상을 기록한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이제 지난번 편성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천하여제 가능성은 열려 있고, 백색강체는 조경들을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왔죠. 안쪽 게이트 2점도 지니고 있고,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번 게이트에서 이번 경기는 선위권에서 체력의 전개도 가능하기 때문에 백색강체도 가능하고, 1번 원더풀 팡팡은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외곽을 돌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컨디션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1번 게이트 2점을 이번 경기는 지니고 있고, 김용군 기수의 기승이라면 5번, 2번, 1번 이런 마필들이 아무래도 액면적으로는 입상권에는 좀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복병은 외곽의 8번마 세네플래시예요. 이 세네플래시라는 마필은 혈중대 기대시를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데뷔전에서는 10번 게이트에서 아무 생각도 없었고 또 외곽으로 너무 밀리면서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런 마필인데, 이 세네플래시라는 마필은 스타트 능력도 많이 보강이 되고 있고 레이스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외곽에서 빠르게 선두권 공략에도 나설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전력이 노출이 안 된 8번마 세네플래시도 데뷔 이후에 두 번째 레이스고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마필이 8번마 세네플래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200m 경주입니다. 5번마 로열 스마트 중심으로 배드판이 돌아갑니다. 2번마 블루 대자연, 6번마 레드선, 7번마 천년의 고도, 8번마 비루투스 이런 말이 팔리죠. 로열 스마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외곽에서 선전을 해준 그런 마필이죠. 이 마필은 이제 뛰면 뛸수록 걸으면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편성은 의외로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로열 플레이시의 연투 가능성은 열려 있지 않나 보여지고, 언급해드린 인기 마필들도 다 나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데뷔전을 갖는 6번마 레드선이 이번 경주는 그렇게 페이스가 그렇게 빠르지 않죠. 인기 마필인 로열 스마티도 선행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따라가는 마필이죠. 따라서 2번 블루 대자연 내지 6번 레드선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 공략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 레드선 입장에서는 데뷔전 치고는 역시 편성이 강하지 않고 약간 외곽이죠. 6번 게이트. 오히려 그것이 외곽에서 감고 선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선행을 보내놓고 외곽에 강선위권에 붙이면서 모래에 대한 부담도 덜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레드선도 충분히 데뷔전부터 능력 발휘가 가능하기 때문에 로열 스마티를 축으로 놓고 완전 축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만 현장에서의 컨디션을 좀 봐야 되는데, 그래도 로열 스마티는 어쨌든 주력마크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배팅의 축은 오히려 6번마 레드선을 과감하게 배팅의 축으로도 공략을 할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죠. 선행마들이 되게 많이 몰려나왔어요. 국산마 5등급의 1000m이기 때문에 4번마 사사, 또 5번마 드래곤보트, 6번마 대천보우, 3번마 스피드벳, 외곽의 11번 해왕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마필들인데 모두 스타팅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번 경주가 바닥권에 앉아있다가 그냥 주워 먹고 이런 레이스는 아니에요. 선행마 중에서 선행을 안 가고 참고 타면서 한 발을 더 쓸 수 있는 마필, 그걸 찾는 게 이번 경기 포인트예요. 따라서 인기마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뭐 무시는 못하는 그런 마필들인데 선행 경합성 레이스를 펼칠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기 때문에 역시 이 선행권에서 따라가는 마필에게 이번 경기는 정계적인 메리트가 역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배팅의 축으로 노리고 하는 마필은 뭐 컨디션의 변화도 많이 일어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충분히 인기마와 대등한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일단 입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가 노리고 하는 마필을 축으로 가는데 뭐 스타트 능력이 좋은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초반부터 페이스는 빨리 가져간다는 점에서는 또 약간 어부질이 주워먹는 마필도 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과 또 엮인다면 큰 배당까지도 가능하죠. 따라서 이번 경주는 역시 배팅의 축을 어느 마필로 선정하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컨디션의 변화가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한 그 복병을 역시 과감하게 배팅의 축으로 노리고 하는 오늘 첫 번째 박남규의 추천 경기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5번마 컬러풀 조이 중심으로 배당해 돌아가요. 여기에 3번마 희망스타, 4번마 승리플러스, 1번마 스피드 흥령, 또 11번마 브레퀸 이런 마필이 펼는데요. 5번마 컬러풀 조이는 인정하고 갑니다. 기본 능력은 굉장히 센 마필이에요. 근데 이제 컨디션적인 측면에서는 지난번에 한 석 달 반 만에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뭐 낙승을 거둔 그런 마필이죠. 선행을 일단 갈 가능성이 높아요. 뭐 승급전이지만 편성이 가지 않기 때문에 5번마 컬러풀 조이는 충바로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이고요. 후차권은 굉장히 까다롭죠. 히마스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3승인데 그야말로 최선의 레이스를 했던 그런 마필이고 4번마 승리 플러스도 최근에 계속 꾸준하게 그 착순간에 진입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동안 이제 착순간 진입이 좀 자력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어부지리 경향으로 좀 늦게 올라오면서 착순간에 갖다 댔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승리 플러스도 팔리는 것만큼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죠. 상대적으로 배팅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6번마 초안마루와 11번마 브레킨입니다. 6번마 초안마루 같은 경우도 지난 4월 달에 이제 승급전에서 아쉬움을 남긴 이후에 뭐 두 차례 레이스에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 경기는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고 또 뭐 편성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사실 컬러풀 주의를 제외하고는 따라서 컨디션도 많이 회복이 되고 있고 또 5등급에서 어느 정도 적응기를 거쳤다는 점에서는 초원마루도 가능하고 외곽이 11번 브레이킹 같은 경우도 지난번 승급전에서 아쉬움을 남겼죠. 뭐 화려한 마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꾸준하게 자기 걸음은 언제든지 내줄 수 있는 마필이고 앞으로 보여줄 걸음 여러 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은 있습니다만 뭐 힘으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도 큰 문제는 안 되죠. 이번 경주는 스무스하게 선행권에 갖다 붙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브레킨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어요. 따라서 5번 컬러풀 조이는 뭐 충마로 인정이 되고요. 후제권에서는 여러 마리가 팔리는데 그 중에서는 6번마 초원마루 그리고 11번마 브레킷 이런 마필들이 배팅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경주 혼합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안타전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 추천 경기로 선정을 했는데요. 12번마 더 스파이커, 여기에 10번마 강화총각 이 두 마필이 대기를 팔립니다. 여기 5번마 승리기업, 1번마 플로리다 파워, 또 2번마 리암스 무니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더 스파이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입상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 자체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니에요. 레이스도 상대적으로 지난번에 좀 잘 풀렸죠. 앞선이 조금 오버페이스를 했던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편성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더 스파이커를 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축으로 놓고 갈 정도의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강화총각도 마찬가지죠. 일단 선행을 갔을 때 능력이 좀 더 극대화되는 마필인데 이번 경기는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렵죠. 물론 이제 3월 달에 같은 경우는 따라가면서도 능력 발휘를 해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5등급이고 이게 혼합 4등급은 또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얼마만큼 또 깔끔하게 선행을 가냐 이게 문제죠. 따라서 액면적으로는 뭐 10번, 12번이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뭐 믿고 들어갈 정도의 인기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혼합 4등급 치고는 역시 이번 경주도 편성은 강하지 않죠.
그래서 컨디션만 좋아지면 언제든지 능력 발휘가 가능한 복병들이 좀 도사리고 있는 그런 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직전 경주 대비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는 마필, 거기다 또 전개적인 메리트까지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끼리 엮인다면 역시 큰 배당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뭐 더 스파이커랑 붙여도 충분히 배당이 나오는 그 복병 한도를 과감하게 배팅의 축으로 노려가는 오늘 두 번째 박남규의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6경주 혼합 4등급 1700m 행렬입니다. 3번마 금화 홀섬 중심으로 배당판에 돌아갑니다. 여기에 7번마 파이트 투데이, 10번마 마이 시스터 니나, 또 6번마 총알같이, 안쪽에 1번 맹주, 이런 마음이 팔리는데요. 금화 홀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체중의 연결을 한 끝에 입장을 차지한 그런 마필이죠. 이번 경주도 3번 게이트라면 뭐 금화 홀섬, 뭐 직전 경주 같은 전개가 가능해요. 그리고 힘도 좀 붙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800보다는 1700이 또 능력 발휘를 해내기는 좀 더 수월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뭐 단거리 마필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완전히 장거리 마필이라 이렇게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줄어든 경주의 혜택도 본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금화 홀섬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고, 후착구에서는 정말 난타전이죠. 뭐 하나같이 믿고 때리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변수가 좀 있는데, 4번마 돌격 앞으로, 또 9번마 선스타트, 이런 마필들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돌격 앞으로 같은 경우는 뭐 액면은 아직까지 보여준 게 없는 그런 마필인데 발주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지난번에 1700을 그래서 선택을 했고, 한 차례 경주를 치러냈다는 점, 1700에서. 그렇다면 돌격 앞으로도 레이스 흐름 자체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역시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고, 선스타트 같은 경우는 역시 선의권에서 최적의 전개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지난번에 4번 게이트에서 나름 잘 타고 깨지긴 했습니다만 편성이 역시 강하지 않고 기본마 편성이라면 그래도 보여줄 거라면 여력이 좀 더 남아있는 9번 선스타트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 국산마 4등급 1700m 행렬입니다. 3번마 델타브라더 중심으로 배당판에 돌아갑니다. 여기에 5번마 레이먼드, 6번마 청강성, 8번마 클린플라워, 4번마 해피스트, 뭐 이런 마필이 팔리죠. 3번마 델타브라더는 인정하고 가야죠. 지난번 코리안 더비에서 뭐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델타브라더는 이번 경기는 선행 가능성까지 열려 있어요. 안쪽 게이트 이점을 살려서 굳이 뭐 선행이 아니어도 되는 마필인데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델타브라더 입상권에는 가장 근접한 그런 마필이고, 레이먼드 같은 경우는 역시 승급제는 부담이 있습니다. 지난번 1700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이 레이먼드 같은 경우는 그 장거리 혈통이라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지난번에 포화주류의 영향도 좀 있었다는 점. 물론 이번 경주가 승급전 치고는 편성은 강하지 않긴 합니다만, 레이먼드를 믿고 공략하기에는 대끼로 팔리는 마필인데 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3번, 5번의 대끼리는 조금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고, 관심 마필은 역시 4번 해피스트예요. 지난번에 해피스트가 배당을 터뜨렸던 그런 마필인데 완벽하게 자력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일권의 성적이라는 점에서는 지난번에 입상이 결코 우열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또 안쪽 게이트 이점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약간 발주가 이렇게 빠른 마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인기마들을 보내놓고 선의권에서 안쪽을 좀 파고들 수 있는 여지도 가지고 있죠.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따라서 4번마 해피스트 컨디션이 완전히 살아났다는 점에서는 다시 한번 연투를 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번, 4번 막권도 나름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8경주 국산마 4등급 1300m 행렬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 난타전이죠. 뭐 오늘 난타전 경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번 경주는 뭐 되는 마필들이 워낙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배당판은 1번마 비카 브레이싱, 또 9번마 카일륨 여제, 7번마 우대룡, 요 승급전에 가는 마필들이 강세를 띠고요. 8번마 맥파이,
2번마 팔도대장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1번마 비커블 레이싱도 승급전이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뭐 9번 게이트 외곽이긴 했습니다만 자리를 초반부터 기가 막히게 잡고 갔어요. 최적의 연결했었던 그런 마필이고, 물론 1번 게이트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비커블 레이싱도 승급전 치고는 좀 편성이 빡빡하다는 점에서는 축으로 놓고 갈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뭐 우대룡이나 칼리빈 여제도 역시 승급자는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믿고 들어가기는 역시 좀 부족하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역시 인기 마필하고 비인기 마필의 격차 자체가 크지 않은 그런 애 있습니다.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굳이 인기마 위주로 배팅을 할 이유가 없는 레이스예요. 복대복 막권도 그런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1300이라는 경주 거리도 그렇고 또 전개적인 메리트, 거기다 일단 컨디션이 많이 변화를 주면서 아주 뭐 준비를 잘하고 나온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컨디션 난조 때문에 이렇다 할 성적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인기도에서는 밀려 있습니다만 컨디션이 좋아졌고 의외로 편성이 가지 않다는 점에서는 얼마든지 능력 발휘가 가능한 복병이 있습니다. 그 복병을 역시 과감하게 배팅의 축으로 노리고 가는 오늘 세 번째 추천 경기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경주 국산마 3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연속해서 추천 경주인데요. 출전 두수는 8두, 뭐 단촐해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빡빡한 그런 경주입니다. 인기는 2번마 브레오리, 또 5번마 동방의 기억, 1번마 정동지존, 또 7번마 만복한, 4번마 스트롱 러너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일단 능력은 2번마 브레고리가 가장 나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에이스죠. 다만 지금 15주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부담 중량이 3kg나 늘어났죠. 그래서 57의 부담 중량, 거기에 공백기를 감안해 본다면 2번마 브레고리도 장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는 브레고리는 요거는 후보 막권 쪽으로 돌려놓고 복대복 막권을 주력 막권을 가져갈 겁니다. 뭐 1700이라는 경주 거리도 그렇고 레이스름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기는 한타에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 복병을 역시 배팅의 축으로 브레고리보다는 다른 마필들을 주력 막권으로 노리면서 출전 도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의외로 중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추천 경주를 선정을 했는데요. 역시 복대복 막권을 주력 막권으로 노리고 하는 오늘 네 번째 박남규의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10경주 2등급 1400m 경주입니다. 2번마 슈퍼삭스, 또 9번마 문학조이, 4번마 삼성동행, 10번마 화기, 또 3번마 나스카이 태양 이런 마필이 팔리죠. 2번마 슈퍼삭스는 인정하고 갑니다. 이 슈퍼삭스라는 마필은 지난번에 좀 아쉬움을 남겼고 인기 1위 마필이고 그 전에 1800, 1700에서도 우승을 거머쥐었던 마필인데 적정거리는 1400이라고 봐야 돼요. 따라서 지난번 1900 역시 늘어난 경주거리가 발목을 잡았는데 적정거리인 1400으로 내려왔고 편성도 강하지 않고 컨디션도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번 슈퍼삭스는 축으로 인정을 하고 가야 하는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삼성동행 문학조이 액면적으로는 두 마필이 나아 보이는데 두 마필 모두 약점을 가지고 있죠. 문학조이 같은 경우도 물론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많이 남아있긴 한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너무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대로 된 그 컨디션 회복을 하지는 못했다는 게 좀 걸리고 4번마 삼성동행도 역시 승급되는 부담이 있죠. 따라서 뭐 지난번 편성도 그렇게 썩 강했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데 인기 1위였던 마필인데 역시 클린업 시크릿에게 우승의 자리를 내줬다는 것도 좀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승급전에서는 조금 다소 불안 요소를 노출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이 4번, 9번 대끼리 준대끼리로 팔리고 있는 마필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변수가 좀 있는데 그 대상은 3번마 나스카이 태양과 안쪽이 1번마 불멸의 제왕이에요. 나스카이 태양하고 불멸의 제왕도 뭐 최근에 1700, 1800 이런 경주를 뛰었죠. 나스카이 태양은 1900을 뛰었는데 요 두 마필도 거리는 길게는 안 나오는 마필입니다. 따라서 14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가 능력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2등급 치고는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줄어든 경주거리의 혜택을 1번마 불멸의 제왕과 3번 나스카의 태양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슈퍼삭스는 축으로 인정이 되고 어설프게 팔리는 마필보다는 오히려 1번마 불멸의 제왕 또 3번마 나스카의 태양 이런 마필들에게 오히려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